저항의 직렬 연결에 관한 내용을 좀 정리해보고 실험에 관련된 이론을 좀 추가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회로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여기 이제 이 R은 바로 저항이고 밑에 있는 입실론은 전원의 전압. 이걸 이제 다른 말로 기전력이라고 합니다. 기전력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전압인데요. 여기 이 I는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나타냅니다. 그때 이 저항의 양단, 앞과 뒤가 되겠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V라고 썼어요. V는 저항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됩니다. 단위는 볼트가 되죠. 그리고 저항에 흐르는 전류,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이제 기호가 I가 됩니다. 단위는 암페어가 돼요. 그리고 이 저항은 이제 옴이 되죠. 옴. 저항의 단위 R이 바로 이제 저항값이 되겠는데요. 이때 이 전압과 전류와 저항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 쓰면 회로의 전압 V를 가하면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R분의 V가 된다. 그래서 이 V와 I 사이의 관계가 직선의 관계, 비례 관계죠. V는 I에 비례하게 되면 이때 옴의 법칙이 성립한다고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V와 I가 이렇게 이제 비례 관계라는 얘기는 저항이 일정하다는 얘기죠. 저항이 일정하다, 즉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저항이 100ohm짜리 저항이에요. 100ohm짜리 저항. 전압을 1V를 가한다고 할까요? V는 1V를 가한다고 하면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 I는 R분의 V가 돼서 계산을 해보면 저항이 100이고 전압이 1V가 되죠. 그러면 0.01A가 나오게 됩니다. 자, 전압을 2배로 증가시킵니다. V를 이번에는 2V가 되게 하면 V가 2V일 때 흐르는 전류를 I2라고 하자면 I2는 R분의 V에 대입을 해서 저항은 그대로, 이 회로에 있는 저항은 그대로 100ohm이죠. 100인데 전압이 2V가 됐으니까 전류는 0.02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2V, 3V, 4V 계속 전압을 증가시켜줘요. 그러면 전류도 증가하겠죠. 여기 보시면 이 식에 보면 전류는 저항은 고정이 돼 있어요. 전압을 증가시켜줬습니다. 따라서 전류도 증가해야겠죠. 이 가정이 하나 필요한데요. 저항, 이 회로의 이 저항은 100ohm으로 일정한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100ohm으로 일정하다면, 저항이 일정하다면 전류와 전압은 서로 비례하게 되겠죠.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저항이 일정한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저항이 일정한가? 우리가 저항이라고 하는 건 어떤 물체의 저항인데요. 이 물체의 저항이 과연 일정하냐? 그래서 일정하고 안 일정하고는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에 관계없이 전류가 1A, 지금 보면 0.01A가 흘렀어요. 그러면 0.01A가 흘렀을 때 이 회로의 저항은 100ohm이었죠. 이 0.02A가 흘러도 회로의 저항은 100ohm이라는 가정을 가지고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낸 거예요. 실제로도 그러냐?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항이 아주 약간씩은 변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저항이 일반적인 이 금속 저항의 경우에는 저항이 거의 이제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저항은 일정하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그렇다면 옴의 법칙이 성립한다. 즉 회로에 흐르는 전류와 전압 사이에는 이렇게 비례 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오늘 실험에서 우리들이 이제 공부하는 건 저항의 연결 방법이죠. 그래서 세 개의 저항을 이렇게 연달아서 연결했습니다. 그러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결한 건데, 이 길이, 전류가 흐르는 길이 한 길밖에 없죠.
하나의 길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회로를 지나는 전하가 흐르는 걸 전류라고 하죠. 전하는 세 개의 저항을 모두 다 지나가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제 기호로 표시하면, 회로도로 표시하면 이 전원의 전압 또는 이 세 개의 저항에 걸리는 전체 전압을 V라고 하고, 각각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다 동일하겠죠. 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전류를 I로 표현을 합니다. 각각의 저항값은 R1, R2, R3입니다. 그때 R1 양단의 전압, 그죠? AB 사이의 전이차 전압이 V1이고, R2 양단 BC죠. BC의 전이차 또는 전압이 V2가 되고, CD 사이의 전압이 V3라고 하자면 전체 AD죠. A에서 D까지 이 전체의 전이차는 V1, V2, V3의 합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회로의 흐름을 물과 연관지어서 물에 빗대어서 설명을 하곤 하죠. 근데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흐르는 전류가 눈에 이제 보이진 않죠. 그래서 이제 물의 흐름과 비교를 한번 해보는데요. 전기에서 전류는 물의 흐름이에요. 물의 흐름. 그대로 물의 흐름이라고 합시다. 흐름량. 그리고 전압은, 자, 물을 흐르게 하려면 압력을 가해야겠죠. 그래서 펌프가 있어서 펌프의 압력으로 물을 흐르게 한다고 합시다. 그리고 저항은 말 그대로 물이 잘 흐르지 못하게 하는 저항이 있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면 이 회로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전기로는 이제 이 왼쪽 회로가 되는데, 물에서는 여기 뭐가 있겠어요? 펌프가 있겠죠. 펌프가 있겠고, 펌프에 이제 관을 연결해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하고, 여기 이제 저항을 이렇게 만들어서 물이 잘 흐르지 못하게 하는 장치를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선들은 이제 배관이에요. 배관. 그죠? 물이 흐르는 배관. 그런데 배관에서는 일단 저항이 없다고 가정합시다. 배관의 흐름에서는 물에 큰 저항이 없이 잘 흐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펌프의 압력을 증가시켜주면, 펌프의 압력을 V라고 하자고요. 펌프의 압력을 증가시키면 흐르는 물의 양 I는 증가하겠죠. V를 증가시키면 I도 이렇게 선형 비례해서 증가한다면 이 회로에도 오음의 법칙이 적용되는 겁니다. 이 물에서도 물에 흐르는 양은 압력에 따라 변화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물을 잘 흐르지 못하게 하는 장치를 두고 이제 저항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기에서도 왼쪽처럼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원의 전압, 전류를 흐르게 하는 압력 V를 증가시켜주면 이 회로에 흐르는 전하에 흐름 전류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R은 어떤 특정한 값을 유지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실제로는 세 개의 저항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세 개의 저항이 연결되어서 전압 V를 가했더니 전류 I가 흘러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저항이 R1이 25ohm이고 R2는 30ohm이고 R3는 50ohm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그리고 이 회로에 걸리는 전압이 100V라고 하자고요. 자, 그 100V가 되는데 여기 V1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 전류 I가 흐르면 여기 V1의 전압은 IR이 돼서 곱하면 20I가 되겠죠. IR. RI 거꾸로 곱한 거예요. 20 곱하기 I가 되는 거고, V2는 30I가 되겠죠. V는 IR이니까 RI 하면 30I가 되고, R3의 양단의 전압은 V3는 R 곱하기 I가 되겠죠. 50I가 됩니다. 그럼 이것들을 다 더하면 20I 더하기 30I 더하기 50I는 다름 아닌 100V가 돼야겠죠. 여기서 100V라는 압력을 줬으니까 V1, V2, V3 압력이 조금씩 다 더해져서 100V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다 더하면 100I가 되죠. 이렇게 될 겁니다. 단위는 생략하자. 볼트는 생략하고 100이라고 합시다. 그럼 I는 1이 되죠. 1.
그래서 전류는 1A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1A가 흐르면 V1은 자 I에다 1 대입하면 이건 그냥 20이고 얘는 30이고 이건 50V가 되겠죠. 20V, 30V, 50V 더해서 100V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한 원리가 되는데 실제로는 저항이 3개 있지만 전원에서 보면 즉 100V라는 전원에서 보니까 전류 I를 흐르게 하는 1개의 저항으로 바꿔 쓸 수 있어요. 간단하게 100V에서 전류 1A를 흐르게 하는 저항은 100ohm인 거죠. 100ohm. 그죠? 우리가 R을 그래서 R 등가는 I분의 V가 되는데 이 회로에서 전류 1A가 흘렀고요. 100V를 가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은 전류와 전압이 흐르게 하는 즉 1분의 100은 100이 되겠죠. 100ohm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등가 저항 3개의 저항인데 이걸 하나로 바꿔서 외부에서 봤을 때 동일한 효과를 내는 1개의 저항값을 등가 저항이라고 하는 겁니다. 계산해 보니까 이 3개를 그냥 다 더한 것과 같죠. 그래서 직렬 연결에서는 저항을 직렬 연결하는 회로에서는 각각의 저항, 전류가 지나는 모든 저항이죠. 모든 저항을 다 더하면 그것은 전체 저항, 1개만 있을 때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등가 저항이 된다. 이게 이제 직렬 연결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양변에 우리가 이제 전류 I를 이렇게 곱해요. 여기 I를 곱하고 I를 곱하면 좌변에도 I를 곱해야겠죠. 그러면 이게 다름 아닌 전체 전압이 되는 겁니다. 전체 전압은 V1 더하기 V가 IR이니까요. IR, 여기 IR이죠. V2 더하기 V3가 돼서 이게 바로 전체 전압은 각각의 저항의 양단의 전압을 더한 것과 같다. 이렇게 또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저 직렬 연결에서의 이제 포인트가 되겠고요. 병렬 연결은 이 전압을 가하는데 여기 3개의 저항에 다 동일한 전압이 걸리는 거죠. 이 3개의 저항의 양단의 전압은 양단의 전이차는 뭐 다 똑같아요. 왼쪽과 오른쪽 사이의 전이차는 어떤 저항에서 보더라도 이 전원의 전압과 같겠죠. 자, 그런데 실제 이제 흐르는 전류는 다릅니다. A점으로 이렇게 전류가 들어와서 이게 이제 분리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흩어집니다. 그래서 위쪽의 저항 R1에 흐르는 전류를 I1이라고 하고 두 번째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I2, 세 번째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I3라고 하자. 마치 큰 물줄기가 이렇게 들어와서 물이 세 갈래로 나눠진 겁니다. 그러면 들어오는 전류 전체 I는 나가는 전류의 총합 I1 더하기 I2 더하기 I3랑 같겠죠. 그래서 전류가 어디 새지만 않는다면 자, 그래서 이 식을 이제 써보면 I는 흐르는 전류 I는 A에 들어오는 전류죠. 나가는 전류 I1, I2, I3를 더한 것과 같아요. 자, 그런데 이 I는 R분의 그렇죠? 요거를 요 회로를 보세요. 동일한 전류와 전압에 대해서 동일한 전류를 흐르게 하는 이 뭉뚱그린 3개를 하나의 저항으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거 역시 3개지만 하나를 가지고 동일한 효과를 내는 거죠. 외부에서 봤을 때 그런 겁니다. 같은 전압의 전류를 흐르게 하는 1개의 저항, 이걸 이제 등가 저항이라고 하는데, 그럼 등가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그냥 I가 되는 거죠.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I는 여기 R 등가분의 V가 되는 거죠. 이 전류를 계산하면 그렇죠? 이게 I니까요. 그렇죠? I는 R분의 V입니다. 그런데 왼쪽 회로에서 보자면 I1은 그렇죠? I1은 뭐예요? 여기 I1은 R1분의 V죠. I는 R분의 V입니다. R1이라는 저항에 흐르는 전류니까 R1 양단의 전이차는 A, B 사이의 전이차가 되는 건데 그건 다름 아닌 전원의 전압이잖아요. 이거 역시 V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 I2는 R2분의 양단의 전이차
V가 되고 I3는 R3분의 V가 됩니다. 그러면 이 식에서 좌변, 우변을 V로 다 약분해주면 이 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등가 저항의 역수는 R1의 역수 더하기 R2의 역수, R3의 역수의 합과 같다. 직렬 연결식하고는 조금 식이 약간은 다른 것 같죠. 당연히 다르죠. 약간 다른 게 아니라 직렬 연결에서는 R은 R1 더하기 R2 더하기 R3인데 병렬 연결에서는 역수예요. 분의 1은 분의 1 더하기 분의 1 더하기 분의 1. 이렇게 해서 등가 저항을 구해 볼 수 있다.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실험에서는 이렇게 이제 회로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원이 있고, 전원은 외부의 파워 서플라이를 이용하죠. 여기 세 개의 저항을 이렇게 직렬 연결한 회로였습니다. 직렬 회로. 자, A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동그라미 쳐져 있는 건 전류를 측정하기 위한 장치, 전류계를 나타내고, V라고 하고 동그라미 이렇게 되어 있으면, 동그라미로 되어 있으면 기본적으로 계측기입니다. V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압을 측정하는 장치, 연결은 A점과 B점에 연결한 거죠. 그럼 이 전류계는 어디에 연결한 거예요? R1의 왼편과 A점하고 연결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둬야 될 게 있는데 전류계는 여기에 저항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실제 이게 도선 역할을 하는 겁니다. 도선. 전선이 돼서 그냥 전류가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흘러가야지만 흘러가는 전류의 양을 측정해 볼 수 있어요. 자, A, B 안에 있는 이 V는 전압계 내부에는 저항이 아주 큽니다. 저항이 크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 A, B를 연결하고 있는 전압계는 있지만 여기에 뭔가 흐르는 건 아니다. 흐르면 우리가 전압을 제대로 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전류는 어떻게 흐르냐면 이렇게 전원을 나와서 전류계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저항을 지나가고 R2를 지나가고 R3의 저항을 지나가고 위로 올라가진 않죠. 전압계는 저항이 크니까 가지 못하고 전원으로 모든 전류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길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전류 도선이 즉 전하가 흐르는 길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저항에는 동일한 전류가 흐르는 거죠. 다 똑같은 전류가 흐르게 될 테니까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회로도를 보면 이 전압계를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어요. 요 점과 요 점. 그러면 R1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하겠다는 얘기고 요 두 점의 전압계를 요 두 점에 연결하면 R2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V1과 V2라고 쓴 거고 R3 양단의 앞뒤쪽에 연결하면 이제 V3를 즉 R3에 걸리는 전압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R1, R2, R3 앞과 뒤에 이렇게 연결하면 이 전체 R1, R2, R3 전체에 걸리는 전압 VS를 측정하겠다는 얘기고 그건 결국 이 전원의 전압을 측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전원에서 보면 이게 전원의 앞뒤가 되는 거고 저항들에서 보면 저항이 앞뒤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전압을 측정할 때는 병렬 연결을 하게 됩니다. 여기 R1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할 거야. 그러면 R1에서 병렬로 이 선을 따서 전압계에 연결하게 되는 거예요. 전류를 측정할 때는 전류계 여기 있죠? 전류를 측정할 때는 이 전류계를 이 회로 안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 회로에 이 전류계의 회로가 전류가 흘러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계측기는 있으나 없으나 없을 때는 도선을 바로 연결해야 되고 있을 때는 이 계측기 자체가 도선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연결을 이제 직렬 연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 코드 저항 읽기가 있는데요. 갈색은 1, 검정색은 0에 해당하는 숫자고 적색부터는 빨조, 노초, 파남보 이렇게 더 무지개 색깔로 숫자를 매깁니다. 2, 3, 4, 5, 6, 7 그리고 회색은 8, 흰색은 9를 뜻하는 숫자가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숫자들 중에서 금, 은, 무색이 있는데 금색은 0.1 이거 5%입니다. 숫자로 표현할 때는 0.1인데 오차 표시에서는 5%의 오차가 되고 은색은 10%인데 거의 금색입니다. 금색이거나 아니면 갈색으로 되어 있거나 뭐 그럴 거예요. 이제
저항이 꼭 금색, 은색, 무색의 오차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 뭐 갈색도 있고 뭐 그럴 거예요. 1%의 오차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1% 저항을 잘 만들면 그게 아마 갈색인, 여기 갈색이 1이잖아요. 그래서 1%를 아마 뜻할 겁니다. 어쨌거나 4개의 색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갈색, 흑색, 금색, 금색이라는 저항이 있을 때는 이 갈색, 흑색 이 두 개로 가지고 10의 자리 숫자를 만듭니다. 그럼 10이 되는 거죠. 10. 그리고 세 번째 숫자, 예를 들어서 금색이 있다 그러면 0.2를 곱하는 겁니다.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해줘야 돼요. 예. 대개 이제 금색은 없어요. 대개는 간혹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 아주 작은 저항을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거 한번 볼까요? 갈색, 그 다음에 흑색, 그 다음에 빨간색, 그 다음에 금색이라고 하자면 이 갈색과 흑색 가지고 두 자리 숫자를 만드는데 1과 0이죠. 갈색은 1, 흑은 0이에요. 그럼 10이 되는 겁니다. 10. 그리고 곱하기를 해요. 곱하기. 이 빨간색은 숫자가 2가 되죠. 10에 2승 여기다 집어넣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10 곱하기 10에 2승이 있으니까 이건 1000옴이라는 얘기입니다. 오차는 금색 5%라는 얘기죠. 1000옴 또는 1킬로옴 이렇게 이제 써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항을 읽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또 하나 한번 해보도록 하죠. 주황색, 초록색, 그 다음이 파랑색, 그 다음에 금색이다 그러면 주황색에 해당하는 숫자는 3이죠. 초록색에 해당하는 숫자는 5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가지고 35를 만드는 거고, 여기 이제 곱하기를 한다고요. 곱하기 10의 몇 제곱이냐? 파란색 제곱. 파란색은 숫자 6이죠. 그럼 10의 6제곱하고 바로 옴이 되는 거죠. 그래서 35, 10의 6승이 메가입니다. 35 메가옴 이렇게 쓸 수도 있고, 35 곱하기 10의 6승 또는 3.5 곱하기 10의 7제곱 옴의 저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주로 이제 메가 10의 6승으로 끝나게 이제 표시를 해주니까 35 메가옴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세 코드 저항이 있는 법을 알아두시고, 여러분들이 실험을 했던 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EB가 있는데, EB는 전원 장치를 외부에서 연결해줘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전원 장치의 플러스 빨간색, 전원 장치의 마이너스 검은색. 항상 빨간색이 플러스 쪽이고 검은색이 마이너스 단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원에서 이제 빨간색에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나오게 되는 거고, 여기 이제 도선이 내부에 있습니다. 그럼 도선을 타고 이렇게 전류가 흘러요. 그런데 처음에 뭔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있는 건 뭐냐면 이 전압계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전압계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죠. 그러니까 그냥 바로 R1으로 전류가 흘러 들어갑니다. 근데 이 R1은 이렇게 프린트는 인쇄는 되어 있지만 이 저항을 밖으로 연결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단자 사이에 저항을 연결해서 길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리고 R2, R3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R1을 지나고 R2를 지나고 전류계를 지나는데, 전류계는 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에 전류계 쪽으로 이렇게 전류가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어딘가 있는 전류계를 지나서 이렇게 이쪽으로 전류가 나오게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저항인 R3를 지나서 어디로 가요? 뭔가 있지만 전압계에 있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전류는 도선을 타고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K는 스위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스위치가 항상 켜져 있어야 이 전류가 이렇게 흘러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회로에서 전류가 흐르는 길은 전류계를 지나서 도선을 지나서 전원을 지나고 다시 플러스에서 나와서 저항 지나고 외부에 연결되어 있는 전류계 지나서 이렇게 R3 저항 지나고 이렇게 전원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런 식의 순환을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이 장치가 전압계가 되고, 여기 3.5 여기 볼트입니다. 3.5 볼트. 그리고 두 번째로 보이는 장치가 이걸 이제 테스터라고도 하고 DMM이라고 하고 또는 멀티미터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멀티미터 여러 개를 측정하기 때문에 디지털 멀티미터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냥 테스터라고도 합니다. 테스터, 디지털 테스터기.
그리고 디지털 멀티미터이기 때문에 줄여서 DMM이라고도 합니다. DMM.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전압도 재고 전류도 재고 저항도 잴 수 있는 그런 장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DC 볼트미터라고 되어 있는 건 DC는 직류, 볼트미터는 전압계, DC 여기 암페어미터, 직류, 전류계. 그래서 이건 전압계고 이건 전류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압계는 어디에 연결하냐면 지금 여기에 연결돼 있어요. 여기. 요 점과 요 점에 이렇게 전압계가 있잖아요. 그럼 이 전체 전압을 잰다는 얘기입니다. 전체 전압. R1, R2, R3에 걸리는 전압을 재겠다.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R1에 걸리는 전압만 재고 싶다 그러면 요 점과 요 점에. 그때 전압계의 빨간색 선은 전원의 플러스 쪽에 연결해야 되니까 이쪽이 빨간색 선이 돼야 되고 마이너스, 전원의 마이너스 반대쪽이 이쪽이 플러스 마이너스죠. 검은색 단자를 여기 대면 돼요. 전압계에서 선을 가져왔는데 여기 빨간색이 있고 검은색이 있죠. 그럼 빨간색은 여기에 연결하는 거고 검은색 단자는 여기에 연결하면 되겠죠. 그러면 플러스 전압으로 전압이 얼마 측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R2도 마찬가지고 R3도 마찬가지죠. R3 양단의 전압을 측정할 거다 그러면 자 어느 쪽이 이쪽에서 플러스예요? 이게 이제 플러스 쪽이고 이쪽은 마이너스 그쪽이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쪽이 연결된 곳에 마이너스, 즉 여기 이 마이너스 빨간색 단자를 여기에 꽂아주고 이쪽 검은색 단자를 반대편 여기에 꽂아주면 여기 지금 R3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둘 다 검은색인 거 봐서 여기 전압계가 여기 연결된 거고 요 선은 이 전류계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도 실제 실험에서 그렇게 실험을 했기 때문에 실험을 한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자, 여기 녹색으로 표시된 게 바로 전류가 흐르는 길인데요. 여기 암페어미터 전류계는 외부에 어딘가 있겠죠. 실제 이제 장치가 연결되어 있다면 그 장치로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전체적인 이 연결 형태가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 전압계가 있잖아요. DC 볼트미터. 그래서 여기 빨간색 선이 어디로 가 있냐면 이렇게 해서 여기에 꽂혀 있는 겁니다. 빨간색 선은 여기 단자가 여기에 꽂혀 있는 거고 여기 있는 검은색 단자는 어디가 있어요? 검은색 단자 쭉 따라가 보면 여기에 꽂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압계는 R1, R2, R3 세 개의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값은 나와 있지 않지만 또는 전원의 전압을 측정한다고 봐도 되겠죠. 이쪽에서 보면 전원의 양단이니까요. 네. 자, 그리고 전류계는 지금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류계의 플러스 단자는 전원의 플러스 쪽에 연결하고 전류계의 검은색 마이너스 단자는 전원의 음의 마이너스 쪽. 이게 전류계인데 이쪽이 이제 마이너스 쪽이죠. 이렇게 연결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연결이 되어 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나온 결과값을 가지고 정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값을 어디에 써야 되는지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론치와 실험치로 나눴습니다. 그때 이제 이론치의 요게 전압인데 배터리의 전압이에요. 배터리 또는 전원장치의 전압. 요거는 전원장치 화면에 보여지는 전압을 그냥 쓰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3V다 그러면 이제 3V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 값은 다름 아닌 이제 전압계로 측정한 전압을 이 실험치에 쓸 때는 우리가 다 측정 전압을 쓰게 되는 겁니다. 계측기로 측정한 전압이나 저항이나 전류를 써줘야 돼요. 물론 이 전원장치 화면에 표시된 3V도 전원장치 내부에 있는 계측기가 사실은 계측한 건데 이걸 이제 이론값이라고 일단은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압계로 측정한 이 전압 VS를 여기 써주면 돼요. 앞에 페이지로 다시 가보면 지금 현재 이 전압계가 여기 이 점과 이 점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럼 바로 여기 배터리의 전압을 측정한다는 얘기입니다. EB, 이 값을 이제 VS라고 한 거죠. 이렇게 측정되는 값을 VS.
실제 배터리의 전압은 EB예요. EB인데 배터리가 아니라 전원장치. 그런데 이론치는 여기서 우리가 물론 이걸 계산할 수도 있지만 계산하지 않고 이 전원장치가 나타내는 전압, 굳이 말을 하자면 전원장치 디스플레이 전압, 화면에 나타나는 전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R1은 새 코드, 우리 4개의 새 코드 쭉쭉 가지고 R1, 새 코드가 뭔지 여기다 써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갈색, 검정, 빨강, 금색 이런 식으로 써주시고 요거를 값으로 숫자로 표현한 걸 연달아서 써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50옴 이런 식으로. 이때 오차는 생략해도 좋습니다. 두 번째 저항의 새 코드 그리고 저항값, 새 코드 저항값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채워주시면 되고, 다음으로 RS의 이론치라고 있는데 RS는 전체 저항이에요. 근데 이 저항값을 세 개를 더한 걸 여기다 써도 되는데 이 세 개를 더한 걸 써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 테스터를 가지고 저항을 각각 측정해 봤죠. R1의 저항, R2의 저항, R3의 저항. 여러분 교재에 있을 겁니다. 이 세 개 실제 측정 저항, 이 세 개를 더한 걸 여기에 써도 돼요. 즉, 요 세 개를 더한 걸 여기에 써도 되고, 요 세 개를 더한 걸 여기에 써도 되는데, 표시해줘야 돼. 요거 세 개를 더해서 나온 건지, 요 세 개를 더해서 나온 건지, 여기다 알려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실험치의 저항은 어떻게 하냐? 이거는 세 개의 저항을 다 더해야 돼요. 더한 걸 직접 측정했어야 되는데, 이건 아마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기로 하죠. 요 세 개를 더한 걸 여기다 씁시다. 정정하죠. 요 세 개를 더한 걸 여기다 쓰고, 요 세 개를 더한 걸 여기다 쓰도록 하죠. 이렇게. 그러면 실제 테스터로 측정은 안 했지만 세 개의 저항을 모두 측정하지는 않았지만 따로따로는 다 측정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따로따로 측정한 것도 아마 같은 값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R1, R2, R3를 더해서 쓰자. 계산해서 쓰자고요. 여기는 요 저항 R1, 요 저항 R2, R3 요거를 더해서 그냥 여기다 쓰자고요. 아시겠죠? 자, 그런 다음에 전류를 이제 계산하는데 전류의 계산은 요 세 개 더한 거 있죠. RS. 그죠? 요 세 개 더한 거, 요 RS 분의 VS. 여기 이론치의 전압 요거죠. 그래서 RS 분의 요걸 더한 걸 RS라고 합시다. 원래 이제 RS라고 원래 했어요. 이렇게 RS. 근데 이건 이론치 RS죠. 이론치의 RS 요 값이죠. 요 값. 분의 VS 요 값이에요. 그렇죠? VS 여기에다 이렇게 계산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할 수 있겠죠? RS분의 VS를 계산하시면 되고, V1은 여기 IS는 뭐냐면 IS는 여기 보면 이 옴의 법 여기서 나온 이 계산이잖아요. 이 IS잖아요. IS 곱하기 R1이에요. R1. 그렇죠? 그래서 이론치는 항상 이론치 안에 들어있는 값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고, 실험치는 모두 다 측정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V2의 이론치는 IS 곱하기 R2. 여기 IS 요거죠. R2 요거죠. 요거. 그렇죠? IS 곱하기 R2 한 걸 여기다 쓰면 되고, IS 곱하기 R3. IS 곱하기 R3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R3. 이렇게 두 개 곱한 걸 여기다 쓰는 겁니다. 다 계산이죠, 계산. 여기 새 코드로 있는 저항값만 빼고 다 계산. 그리고 VS 설정 전압은 화면에 전원장치 화면에 나오는 전압.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여기에는 다 전압계로 측정한 전압계로 측정한 전압. 여기 이제 VS가 아니라 V1이에요. 지금 잘못됐네요. 여기가 V1, 여기 V2, 여기 V3가 됩니다. 그렇죠? 다 측정 전압인데 V1은 우리가 저항 3개가 있었죠. R1, R2, 그리고 이쪽에 가서 R3 뭐 이런 형태로 있었는데
전압계를 여기 선을 대고 여기 이렇게 선을 대서 전압을 측정하면 이게 V1이고, 여기 선 대고 여기 선 대서 이렇게 측정하면 이게 이제 V2가 되는 거고, 이 앞에 뒤에 이렇게 선 연결해서 전압을 측정하면 이게 이제 V3가 되는 거겠죠. R1, R2, R3니까요. 앞에 그림이 있었어요. 다. 이 그림에 이렇게 있었죠. 여기에 R1의 전압, R2의 전압, R3의 전압을 측정한 거다. 그래서 이렇게 다 채워줍니다. 그러면 표는 다 채운 거고, 다음으로 이제 결과를 좀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고찰 검토에는 이 세 개의 사항을 꼭 써보도록 하세요. 번호가 잘못되어 있어서 잠깐 수정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직렬 연결된 세 개의 저항의 등가 저항 RS의 이론치와 실험치의 오차는 얼마인가. 또 이론치와 실험치는 여기 가보시면 여기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론치고, 여기서 요 세 개 더한 게 이론치, 실험치는 요 세 개 더한 거죠. R1, R2, R3 요 세 개, 측정 저항 세 개를 더한 게 요 값이에요. 그래서 이론 이것도 좀 정리를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바꿔놓도록 하죠. 여기 그래서 RS 이론치와 측정치 사이의 차이 나누기 RS 이론치, 여기 이제 곱하기 100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오차입니다. 이 결과를 이제 여러분들이 적어 보시면 되는 겁니다. 계산해서 오차는 얼마인지 확인해 보시고, 두 번째,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 V1, V2, V3, 이거는 이제 측정한 거예요. 측정한 거. 이거의 합 V1 더하기 V2, V3는 전원의 전압과 같으냐, 측정된 전압이 전원의 전압과 같은가, 다르면 이유가 뭘지 여기다 좀 써보시면 되고, 3번에 각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의 총합, 1번 저항에서 소모되는 전력 P1, P2, 3번 저항 P3인데 어떻게 구하냐면 I제곱 R1이에요. I제곱 R2, I제곱 R3, 이렇게 P1, P2, P3를 구할 수 있는데 이걸 다 더한 거니까 I제곱에 R1, R2, R3 이것과 같겠죠. 이것은 전원이 공급하는 전력 PS는 전류 곱하기 전압인데, 이때 전류는 회로에 흐르는 전류, 그리고 이 전압은 이 배터리 또는 파워 스플레이죠. 직류 전원 장치의 전압, 뭐 3V, 5V 이런 값을 썼어요. 그렇죠? 그럼 이 두 개를 곱한 것과 같은지, 다른지, 다르다면 그 오차는 분명히 다르겠죠. 조금씩이라도 다를 겁니다. 그럼 그 오차는 얼마인가? 그래서 이것도 여기 이제 적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PS라고 쓴 건 요거죠. I 곱하기 전원의 전압이 되는 거고, PR이라고 쓴 건 요걸 계산한 거죠. 요거를. 그리고 PS 요거 차이 나누기 전체 곱하기 100 해서 써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는 꼭 하시고, 여기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검토할 사항이 있겠죠. 고찰할 사항. 그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더 써서, 뭐 실험은 어떻게 해서 어려운 점이 어떤 점이 있었고, 어떤 점을 이제 측정해서 무엇을 알게 되었고, 이 실험의 의미는 무엇이고, 측정된 결과가 제시하는 내용, 이 표죠. 이 표가 제시하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더 기술을 좀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저항의 직렬 연결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